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7년 6월 16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영동생동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6월 첫째 주에 이어서 더욱더 나은 성적을 강타가 보여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이 고비당이 빵빵 터지면서 완벽한 대승을 거둬드렸는데, 자, 운도 따랐고요. 특히나 이제 토요일은 오래간만에 A급 준메인 단통, 또 바로 이어서 제주 메인 승부처 또 단통 적중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토요 경마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승을 만들어낸 하루였고, 일요일에는 실질적인 승부에서는 아쉬웠는데, 이제 마지막 A급 승부처에서 또 대박을 만들어냈어요. 그야말로 이제 인생 역전에 대박을 만들어냈는데, 5월달이 제가 좀 못했죠. 그야말로 이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진짜 와신상당 칼을 갈면서 6월달이 되기를 기다렸던 강타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야, 진짜 경마가 그렇게 빗나가고 다 된 것도 이상하게 1, 3차, 2, 3차만 하고, 야,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기고 나서 이제 제가 5월달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래서 광고 한 자락을 제가 안 했습니다. 텍스트 제 거 지금 게시판에 그대로 있는데 5월달 거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가 광고 한 자락 했나? 안 했어요. 왜? 이게 뭐 져놓고 그냥 뭐 이긴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런 생 양아치 짓거리는 하고 싶지 않거든. 얼마나 나이살 처먹어가지고 저 새끼 얼마나 얼마나 그러려고 저지랄 하느냐고 그런 소리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마를 못해서 욕을 먹는 건 할 수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욕을 먹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센 양아치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아무리 노론판이라고 해도 기본 도리, 인간의 도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강타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안 했는데, 이제 광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잘하니까. 지난 토요일 7경주 A급 준메인 승부 61.1배 효들이 단통입니다. 12번 천재 1호에 2번 번개마 단통에 7번 스페셜 샤인까지 3쌍승이 무려 356.1배가 나왔어요. 물론 3쌍승은 모바일로만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복승 31.4배, 쌍승 61.1배, 3복승이 53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만 합쳐도 쇼돌이 단통으로 완벽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후 토요 7경주 다음에 이제 제주교차 7경주인데 바로 이어서 이제 제주 최대 메인 승부였는데 10번 구솔비에 2번 햇살처럼 여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 바람의 빛깔이라는 9번 이태용 마방에서 나온 말을 가감하게 자르고 이번엔 2번 햇살처럼이 이태용 마방에서 승부다. 이렇게 해서 맞춰드린 거기 때문에 맞춰도 질이 틀리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리고 이제 베스트 적중 3 일요제 11경주였는데 일요 악경주에서 이제 중배당 단통과 이제 방어로 적중을 했고 잡배당 몇 개 적중을 했기 때문에 승부처로 적중을 못했어. 자, 그래서 제가 일요 11경주 때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승부를 졌기 때문에 일요일은 졌다. 자, 하지만 이 마지막 경주가 멋지게 적중이 되면 인생 역전이 되는 거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때렸던 경주예요. 자, 그래서 10번 노벤버 모닝에 7번 골드호라, 9번 티지런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10번, 9번을 단통으로 때렸어. 그리고 10 넣고 2번, 7번을 방어를 한 거야. 그런데 사실 제가 이 10번, 7번을 때리고 싶었거든. 사실. 왜냐면 9번이 짧더라고. 지난번 승급전에서 능력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하강을 하면 짧더라고. 그래서 이건 짧은데. 그리고 용근이하고 또 어른이니까 이게 동반 입상은 안 할 텐데 하나가 갈릴 텐데 이런 연대상의 문제도 있어가지고 10번 7번을 한번 때려볼까도 했는데 방어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복승 186.2배, 쌍승은 537.3배, 완벽한 대승을 만들어냈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뭐 이거 말고도 주요 적중 내역에 보면 제주교차 5경주 첫 번째 승부 흑폭풍의 1등 공시에 맞춰드렸고, 또 부산교차 3경주에 9번 천하통일의 3번 슈퍼짱짱의 단통이었고, 또 6번 센챔피언의 3번 이 컬러즈킨 1호 2경주도 중배당 적중을 하면서, 자, 6월 들어 첫째 주, 둘째 주 모두 대승으로 만들어드린 강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박수 치고, 자, 이번 주도 잘할 겁니다. 어렵게 잡은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눈물 여는 빵을 먹으면서 꼽 씹었던 5월달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할 겁니다. 전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내가 경마가 안 되는데 굳이 내가 사람들을 불러서 나 못한다고 광고할 필요 있겠느냐. 참자. 6월달에 보자. 완벽하게 광고질합니다. 왜? 잘하거든. 완전히 본물이 터졌거든. 완벽한 대승이거든. 이제 누구보다도 6월달 들어와서 대한민국 환수 1위 강타! 빰빠라밤 빰빰빰빰 터지면 강타! 빰빠라밤 빰빰빰빰 남들과 불어넣는 틀이다. 이게 강타의 오리지널 구멍수가 최소 구멍수다. 이게 강타의 그야말로 딴 사람하고 틀린 겁니다. 솔직하고 진실되게. 자, 오늘 부산경마는요 3주차 경마인데 출조수가 좀 많아요. 의외로 10마리 이상 경주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출조수가 은근히 많고 은근히 혼전 양상을 띠는 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배당보다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고, 반대로 제주 교차는 조금 쉬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경마에서는 다적중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부산 경마에서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으로, 자, 이번 주 부산 경마부터 완벽한 대승으로 가자!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제가 이 부산 경마에서 한번 오부지게 한번 옛날처럼 한번 999 한번 오부지게 잡아드릴 겁니다. 네,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한번 제대로 걸려라. 완전히 상황을 한번 낼 테니까 이렇게 아주 칼을 갈고 있어요. 제 부산하고 제주에서 한번 옛날처럼 삐까번쩍 최고 잘하는 강타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진짜 칼을 갈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첫 번째 제주교차 4경주부터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말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말들이 제일 세냐, 저는 일단 4번은 굉장히 좋게 봐요. 4번이 긍정맨이란 마필인데 57kg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마체가 너무 작고, 마체가 너무 작아서 왠지 모르게 조금 믿음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렇더라도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번 긍정맨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타 역시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 그래서 4번 긍정면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3번 봉성자랑인데요. 이마필은 지금 안둑스로 딱하니 교체를 시켜서 한성배마망에서 강한 승부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4번, 3번이 단톡으로 팔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번 것이 대가리급으로 팔려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왠지 모르게 요건 좀 엇박자이긴 하더라도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4번, 3번이 단톡으로 팔려더라도 기본 베이스로는 깔고 가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이 좋으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괜찮아요. 다들 괜찮고 뭐 나빠 보이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1번 선의도 좋아 보이고 2번 태자도 좋아 보이는데, 이 둘 중에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승부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 태자 쪽에 한번 기대치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3번, 2번 요 세 마리 좋게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1경주로 갑니다. 10마 중에서는 이번 댄싱빅하가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4세 마필에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뭐 총력전을 펼친다 이더라도 가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편에서 뭐 너 죽고 나 죽고로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번 댄싱빅하는 총력전이다. 그 상태도 나쁘지가 않고 걸음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권 진입이 어떻다?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강권인데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형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4번도 바로레스도 괜찮고 6번 금빛공유도 괜찮고 외곽게이트의 10번 브레스유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기대치를 좋게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 이 6번도 굉장히 좋게 보고 10번도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이런 마필들보다 더 좋게 보는 마필은 4번이 바로레스도 좋게 보는데 왠지 모르게 약간은 그 뭐라 그럴까 손질이 좀 덜 간다 그럴까 손질이 좀 덜 가는 마필들이래. 그래가지고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조금씩은 듭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한 가운데 어떤 마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느냐 해운대 여걸이란 마필이 배당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5번 해운대 여걸 지난번에도 선행을 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선행을 못 갔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1000m에 계속 뛰고 있는데 중체격을 갖고 있는 원클캣의 앞말이거든. 그 470다만짜리고 그리고 이제 선행을 지금 못 가면서 계속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행을 한번 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5번 해운대 여건에 나름 잠재력과 승부 의지는 어느 정도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번 해운대 여건의 선행 여부에 촉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5번 해운대 여건이 상당히 좋게 보이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마 중에서 2번 댄싱비카 또 4번 바로레스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5경주. 자,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8번 태왕수입니다. 요즘 이제 안덕스가 다시 이제 후반기, 중반기가 넘어서면서 거의 뭐 기량이 일치월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입장인데 8번 태왕수는 지난번 이전체의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도 빠른 마필들이 없는 가운데 선행도 갈 수 있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라 8번 태왕수는 편성상 강축이다 이렇게 읽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8번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단통으로서 메리트는 아무래도 2번 용현양이라는 마필이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편성으로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2번 용현양 쪽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편성상으로만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8번 태양수의 2번 요면왕 기본 마건이고 6번 남도비행 같은 마필들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권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신마들의 전력은 조금 미흡하고, 자, 현군 마필들 중에서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3번 너키노바라는 마필입니다. 자, 김영관 마방의 마필인데, 요즘 이제 김영관 마방의 마필에 최시대가 기승하는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요즘은 이제 조인권이가 많이 타는데, 조인권이 아니면 마리우스가 많이 타죠, 마리우스가. 그런데, 조인권이가 잘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시대보다는 조인권이가 탔으면 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나물에, 그 밥에 그나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시대는 좀 초심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완전히 왕고처럼 말을 타. 그러니까 그런 면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미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굉장히 옹호하는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일단 3번 너키노바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샌도돔이란 마필인데, 요것도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데뷔전에서 선행력이 우수하고 종반 탄력이 2%가 조금 부족한 모습. 자, 그렇지만 입상에는 성공을 했던 마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기는 상당히 출중하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번 경주가 이제 1200이거든요. 1200인데,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세울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 중에서 올 수 있는 마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 8번 슈퍼매직 같은 마필들, 요런 마필들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은근히 이변의 가능성도 있고, 일부 해피투어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에게 조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당일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10번 쌈바퀴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시원하게 돌면서, 자, 멋지게 1000m의 첫 도전을 하고도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안쪽 게이트에 2번 모리아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모리아가 선행을 가버리고 10번 쌈바퀴니 선행을 못 가버렸을 때 과연 어떤 식의 형국으로 변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조금은 좀 불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편성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좋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6번 회색등불이라는 마필은 가져갑니다. 지난번 경주 때 칠지도의 회색등불 단통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당시에도 칠지도가 강력하게 팔렸지만 회색등불이라는 마필이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베스트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고도, 자, 멋지게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나름 능력은 괜찮았던 마필이라 6번 회색등불은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번은 꼭 가져가야 된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아까 그 제주 준메인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타가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괜찮게 보는 마필은 4번 라이징 어게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1억 1000만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인데, 직지점 경주 때 주행 불안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마필은 아마 쥐어짜서 오려고 할 거다. 그런데 말이 만들어지질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라는 게 처음부터 각질 자체를 제대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주행불안 때문에 못 온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마필 자체의 패턴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무조건 때리려고 그럴 게 아니라 말을 그 패턴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리듬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김재섭 쪽에서도 사실상 이제 기수 출신이니까 서운 뭐 이런 말 탔었잖아요. 짝다리 말 같은 거. 그러면서도 김대근 마방에서 굉장히 잘 탔었어요. 그런데 그 김재섭 쪽에서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이라는 게 어느 한계에 온 게 아니야. 라이징 온게는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소음 같은 말은 짝다리가 되니까 1등급에 가서는 다리가 기르기가 틀리다 보니까 이 마필이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는 거 알 거라고. 그러면 라이징 어게인이라는 마필은 지금 어떤 뛰는 요령을 모르면서 패턴 자체가 깨어져 있는 마필이야. 그러면 이 패턴을 맞춰놓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부터 이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능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입장이거든. 그런데 그거를 못 찾고 있어. 그러니까 그 출발선을 못 찾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무리를 가하다 보니까 많은 주행에 아니 나는 힘에 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계속 뛰래. 그러면 그게 되냐고. 우리나라 축구랑 똑같은 거야. 정신력이니 모든 뭐 전술이니 이런 게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그게 열심히가 되냐고. 뭔가 구심점이 있고 뭔가 기본적인 뭐가 왁구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지. 그게 바로 4번 라이징 어게인의 지금 문제는 바로 이거다. 그런데 편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 경주에서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2차 7경주 제주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갖고는 가는데 당일날 이제 현장에서 배당이 없거나 뭔가 좀 그러면은 가감하게 또 일반 경주 돌릴 수도 있어요. 8번 한라영산입니다. 이 편성은 당연히 2번 원당봉이나 8번 한라영산이 팔리는 경주죠. 왜냐면 오픈핸드 킵에 지금 8마리밖에 안 나왔는데 기량차가 좀 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팔이 팔릴 거라고. 그냥 제가 그걸 몰라서 이거를 한 게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이 팔 말고 노리는 말이 있으니까 이걸 했겠지, 단타가.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8번 한라영산도 사실상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고 2번 원당봉도 되는 마필인데 뭔가가 노림수의 마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현장으로 해서 자 한번 제대로 때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배당은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닌데 노려봄직한 복병마가 한두가 포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느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에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제가 써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종발 뚝심형 마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 뚝심마도 아주 센 말들이 없어. 그렇다면 상대적인 선행을 갖고 있는 마필과 상대적인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어쩌다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인트로 잘 잡고 가야만 적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번 비바 빅토리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6번 비바 빅토리를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식 기수도 사실상 잘못된 거야. 이유식이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신인 기수잖아. 그래서 이제 견습딱지 띄웠어. 그러니까 말머리를 보면은 제가 이 김남중 조교사가 치사하게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남중 조교사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품어준 조교사 아니냐고. 그리고 김남중 마방이 족밥 마방이 아니에요.
그 명문 마방이야. 그래도 부산에서는. 그런데 말 타는 거 보면은 제가 조교사 입장이라면 김영관 마방하고 김남중 마방하고 말 타는 게 제 뭐라 그럴까? 열성이라든지 그런 조교라든지 모든 면에서 19조 마방을 더 열심히 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 놈이 벌써부터 이런 거를 말 가려 타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최시대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실제로 제가 왜 자꾸 부산 교수들이 고참이 어딨냐고, 유연맹이가 고참이냐고, 여기 오면 뭐 고참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 타는 거 보면 완전 생 오라비처럼 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효식이 이런 기수들은 자기를 품어준 이 김남중 마방의 마필 같은 건 열심히 타줘야 되는 거야. 근데 조금 부족해요. 10번 더 원더풀,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0번 더 원더풀과 6번 비바콘, 비바백토리, 이런 마필들의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마필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말 하나가 이제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는데,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요거를 지금 물어보는 경주예요. 그래서 요 경주는 제가 종합지에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마필이 안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승부 경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소질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경차 8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제주경차 8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당연히 이 편성에서 1번 마리아가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63kg로 해서 직전 대비 9kg가 늘어나 있습니다. 물론 63kg는 지금 처음 달아보는 거예요. 처음 달아보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이 63kg에 대한 부족을 견뎌내면서 멋지게 일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얘로 인해서 배당이 터지면서 뭔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을 자른다거나 1번을 안고 간다고 했을 땐 확실한 대안마가 있어야 돼. 대안마가 없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성에선 저는 대안마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뺄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빼? 1을 좀 강심장이라도 이건 못 빼는 거지. 그러면 빼는 이유는 부준이잖아. 가부준이잖아. 가부준에 따른 부담에 따른 적응력 부족으로 뺄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현재의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1번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불안하던 거는 분명하지. 왜? 부중부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안한 건 맞아. 그러면 얘를 이길 수 있는 놈이 상대적인 부중 이점과 능력상의 엇비슷한 전력을 얘를 갖고 있는데 상대적인 부중 이점이 엄청나야지. 그랬을 때 그 대안으로 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 차관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부산제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준메인 승부처인데 선행은 아무래도 5번 배다리아리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끝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에요.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손차적의 경주로 상승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에도 시원하게 한 바퀴를 잡아 돌릴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일단 선행을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얘를 견제해 줄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6번 육룡이가 견제를 상당히 해줄 것 같고, 8번 메릴린 뉴스도 해줄 것 같고, 4번 파티 컨셉도 해줄 것 같고, 이런 마필들이 자칫 이 샌드위치로 이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5번 배다리아가 선행을 못 가거나 강한 견제 속에서 무너질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무너질 가능성을 저는 갖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대안마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대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라 그럴까 5번 배달이 아니가 무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번 어린 여왕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런 마필을 오히려 더 좋게 봐요.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지금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주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1000m에서 막판 탄력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순발력이 없는 게 아니야.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어. 앞선이 빠르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종반에 가서 덮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어린 여왕 같은 마필들이 의외로 5번 배다리아니에 대한 너무 강력하게 믿는 것은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제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이라이트로 때립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아직까지 혼합 4군의 성장마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의 이변의 가능성까지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직전 경주에 선전을 했던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대부분이 인기만데 이들 마필들이 직전 경주에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서 이번에는 조정 하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보는 경주 시에 이런 마필들이 부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의외로 또 전개상으로도 선두권의 경합이 매우 아주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주가 온팡지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일단 추천만은 9번 타이거 슬램입니다. 타이거 슬램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인 순발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고 이제는 종반 탄력도 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탄력을 받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쭉 끌어내고 한번 하강을 했어. 급하강을 했어. 그 급하강은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급하강을 한 거고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소폭 지속적으로 경주를 끌어내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행보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9번 타이거 슬램은 이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누가 팔리던 간에 5번 판타스틱 조이라든지 7번 시티세븐이 이런 마필들이 팔린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까 얘기를 했잖아. 직전에 급상승대 전력을 보여준 마필은 이번에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마필들을 자른다면 당연히 배당의 메리트는 있는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타이거 슬램을 좋게 본다. 자, 부산제 7경주입니다. 제가 한 마리밖에 얘기를 안 드리긴 합니다만 그 안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전반적인 그런 경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얘기하는 게 내용 측면에서는 훨씬 좋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뭐 남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8번 아델의 축지입니다. 백강렬 마망의 유연명 등장. 딱 무섭네. 또 그리고 또 승급전. 야 이거 뭐 훌러덩 해버려도 할 말이 있다 없다. 그러면 훌러덩을 할까요 말까요? 8번 아델의 축제에 대해서는 일단 능력상으로만 놓고 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착을 시켜야 된다. 자, 6번 디바이킹도 상승세가 아주 제대로입니다. 요마필도 지금 승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6번 디바이킹도 밀릴 기세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가파른 상승세고, 7번 하이퍼루프는, 얘는 한술 더 떠가지고, 승급전을 치르는데 이 세 마리의 승급마들이 이번 경주에 굉장히 세다. 그러면 9번 태양의 실러는 들러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5번 강한 남자는 들러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번 아드네 축제나 디바이킹이나 하이퍼루프가 워낙에 세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8경주, 부산제 8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요시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빠바바. 자, 이번 경기는 과연 어떤 마필들에게 강한 승부를 던지면서 한번 승부들을 던져보려고 하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배당이 크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또 배당이 괜찮게 나올 가능성도 갖고 있다고 해서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당이 메인이라고 해서 맨날 999만 노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양면성을 띠고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마필들이 또 선전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와 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편성상으로 봤을 때 어떤 마필들이 이번 경주시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은근히 좀 어렵습니다. 은근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1번 다르마와 3번 서강대로 같은 마필들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9번 스톤브레이드도 팔릴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런 유형의 마필들의 동반 입상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야. 그랬을 때 제3의 복병마를 하나 놓고 때려야 되는데 그 제3의 복병마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기본 차관을 두고 임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1번 다루마는 좋은 마필이에요. 편성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서 당연히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 다루마, 3번 서강대로, 그 다음에 9번 스톤브레이드, 10번 퀸즈블루, 이런 마필들의 동반 입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희박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3의 복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배당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키포인트를 모르면 1번, 3번 막동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엉뚱한 데 가서 노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고 때리는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적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구경주로 갑니다. 부산 구경주. 이번 경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이 좋으냐, 일단 3번 최강드림이 일단 지난번 경주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좋게 봐야 되죠.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좋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도 나름 아주 장기 휴양을 하고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력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최강드림은. 그러니까 요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탕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7번 느레랑도 제가 보기에는 하만식 기수와는 거의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3번 최강대림도 좋고 7번 느레랑도 좋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의 어느 정도 동반 입상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노크를 해봐야 되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뭔가 보병마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보병마를 찾아서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분석 시간에 풀어드렸던 경기입니다. 자, 강타의 끝장 승부처이기도 합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기에 제가 키포인트는 뭐라고 그랬냐? 12번 투데이가 버틸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일단 키포인트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엔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해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며 우승을 차지했다. 자, 이번 경주가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과연 12번 투데이가 이번 경주에 선전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거리는 1200이다. 1600도 아니고 1200이다. 근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닌데 12번을 강력하게 팔리겠지만 이마피를 대가리로 놓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 12번 투데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하지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지는 않다. 그래 받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번에 대해서 솔직히 세게 보질 않는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야. 12번이 무조건 대가리 팔리거든. 근데 얘를 세게 보지 않는다는 게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러면 세게 안 보면 한 마리 정도는 그래도 언급을 해야 되지 않냐. 그냥 생짜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오히려, 이, 1번 이 영토대왕 같은 마필들이 나쁘지 않아요. 1번 영토대왕 같은 마필들이 나쁘진 않은데, 물론 아주 세게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그렇지만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조금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변의 가능성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편성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12번 투데이에 대해서는 진짜로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이 휴양 이후에 그 경지력도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세게 보는 경주가 아니에요.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 제주경마 경마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초전 박살 부산 제주 금해경마부터 완벽한 대성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